강의를 하죠. 교재가 상법과 세무회계 실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워낙 여러 과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과정은 저희 아이파의 가장 대표적인 강의입니다. 강좌입니다. 보통 시그니처 이러죠. 워낙 제가 많은 강의에서 상법 수업을 들으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고요. 교과서는 이제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법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몇 분은 이건 제가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몇 분은 인생이 바뀌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은 대학교 때 상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빨리 대답해봐. 맞죠? 법대 나오셨어요? 빨리 아니라고 그래봐요. 법대예요? 대답을 하네 이번은 또. 되게 재밌네. 다시요. 법대 나오셨어요? 아니죠? 그 아니요라는 대답 듣기 되게 어렵네. 저는 40몇 년 전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때는 경영학과에 상법이 있었어요. 그것도 필수로. 요새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도 상법을 듣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다 재무팀 인사총무에 가잖아. 관리라는. 맞나, 그죠? 근데 대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또 다시요. 사회 나와서 말해봐요, 여러분. 어떤 학원에 가면 이런 상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실무랑 연결돼서 강의하는 과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없죠? 빨리 또. 들은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실질은 어때요? 회사 가면 그냥 여러분이 꼭 잘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라고 그러잖아. 그냥. 안 그래? 그냥 가서 주총을 해라. 이사회를 해라. 에? 뭘 해라. 이게 얼마나 이 넌센스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업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 상법을 그러면 법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면 또 전혀 다른 강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회계나 세법 쪽에 인사총무에 연결된 상법이 필요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쓴 건데 넌센스야 이거. 나 이 책 쓸 때 3일 걸렸어. 3일 동안 썼다고 다. 왜? 워낙 많은 자료가 나한테는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번 가다듬어서 올해 상법책 글쎄요. 나름대로 꽤 좋은 책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는 없고요. 좋은 책 맞아요 이거 그죠? 이렇게 묶어서 이런 거 못해요 일반 사람들. 근데 이 수업에 가장 에어컨 좀 꺼줘야 되겠다. 저 한번 눌러줄래? 네, 에어컨 별로 안 켜요 제가. 근데 가장 여러분에게 제가 베네핏이라고 드리는 건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의사록들. 그렇죠? 이런 게 한 6, 70페이지 될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수강생들에게 모두 다 그냥 다 무료로 드려요. 되셨죠? 아셨죠? 그죠? 무료로 드려요. 빨리요. 나 때문에 법무사들이 굉장히 날 싫어할 것 같아. 법무사님들이 그런 걸로 밥 먹고 사는 거거든. 주총의사록을 만들고. 에? 근데 또 미안한 얘기야. 그분들한테 자꾸 의뢰하니까 약간 우리랑 뭐가 좀 안 맞아. 왜요? 그분은 회계세법을 모르잖아. 맨날 등 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데 수십 년 동안 거래한 법무사가 계시대. 이 회사가 올해 배당을 했거든. 그것도 차등 배당. 내가 이사회나 주총의사록을 만들어 달래. 그 회장님은 뻔뻔하시니까 그냥 나한테. 응? 근데 가지고 왔어? 법무사가 해봤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법무사가 주총의사록을 왜 만들어 왔는데? 올해가
이사가 3년 임기 만료되는 애야. 그거 딱 하나 해왔어. 그럼 최소한 내가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여러분이 회사라면 혹시 올해 이사 연임 말고 그렇죠? 배당이 있으세요? 뭐 정관 변경이 이런 거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말해봐. 맞지 않을까? 그죠? 그냥 갖고 이게 뭐예요? 법무사가 줬던데? 이런 거. 법무사님을 뭐라는 건 아닌데 진심인데 이 수업을 정말 법무사 사무실에서 들어야 돼요. 법무사 사무실. 근데 안 듣는데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하니까? 자, 그럼 그쪽 빼고요. 여러분 주 회사에서 다니고 회계나 세법이나 인사총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어서 그냥 결론이 뭐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사회하고 여러분이 주총사록 만들고 여러분이 스탁옵션 다 결의하고 그렇죠? 다 하자. 자기 주식하고 차등 배당하고 청산하고 합병하고 다 하자. 법무사 말고. 됐죠? 그럼 되잖아. 그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파일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이 혹시 알아? 청산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살짝 한마디 해볼까? 여러분 대답 빨리. 청산과 파산은 뭐가 다른 말이에요? 청산과 파산. 설명해봐. 청산하고 파산은 다른 용어인데 뭐가 다른 용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산해봤어? 파산은 해봤나? 뭐가 달라? 재밌죠? 이런 걸 할 수 있어. 단 파산은 안 해. 우리는 청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파일들을 무료로 받으실 거예요. 좀 고맙다고 표시를 하지? 괜찮죠? 무료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도움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잘하실 거라고도 믿고요. 그래서 다만 어렵겠죠? 이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어려워요. 책 그만 넘기시죠, 어떤 분? 책 그만 넘기세요. 책 넘기시려면 가셔도 되고요. 이항수 수업에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떠드는데 저 안 보시고 책 보시는 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책 넘기시는 분, 그렇죠? 저랑 수업 안 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이항수 철칙이다. 다른 분들 빨리 말해봐. 대부분 알죠? 이항수죠,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낯설겠네요. 저는 이항수예요. 이항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고 가셔도 되고요. 온라인 보시는 분 화면 끄면 되는 거야. 맞나요? 여러분 자유죠, 그죠? 강요라는 거 없어. 그 대신에 입안은 제가 주체가 돼서 강의를 해. 그러니까 제 말 안 들으시려면 안 들으시면 된다. 알았나요? 참 독특하죠? 대학교 다닐 때도 교수생 뭐 마음대로 수업 들었죠. 여기 대학교 강단 아니야,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이 수업료 내고 듣는 그런 대학 강단이 아니라 좀 달리 가요. 잘 부탁드릴 거예요. 제가 책 보면 같이 책 보고, 제가 여러분 보면 같이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제가 칠판에다 쓰면 칠판 보고, 여러분에게 뭐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시고. 다 같이. 아셨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16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나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도움 안 되면 제가 내일부로 강의 그만둘게. 이 수업이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둘게. 걱정하지 말고 들고요. 그냥 참조로 저는 다음 달부터 국세청에 가서 꽤 여러 번 국세청의 조사국에 있는 조사과에 있는 분들을 이 책으로 똑같이 24시간 강의합니다. 오죽하면 국세청도 이걸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원래 국세청 교육은 잘 안 가요. 근데 이거만큼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가야 돼서 그러니까 국세청 분들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있다네. 그렇죠? 다만 참 난감하죠. 국세청에 가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약간 달라지는데 하여튼 잘 들어봐요.
책은 다 받으셨죠? 책은 다 받으셨죠? 이 책이고요. 500페이지 정도 책입니다. 자, 15페이지. 15페이지. 왼쪽에는요. 상법이 여러분 상법은 매년 개정되는 법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해요? 매년 안 바뀌어.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안 바뀌었다고요. 2년 전에 바뀐 거죠. 근데 1, 2, 3, 4, 5, 6이 있는데 여러분하고는 실제로 거의 다 관련이 없는 이건 뭔데 거의 아주 규모가 제법 큰 상장회사들에 대한 상법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오늘 내일 하는 수업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심심하면 그냥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아마 하나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도 그냥 읽어는 봐요. 별로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해요? 상장, 규모가 굉장히 큰 상장 법인들은 꽤 중요한 얘기고요.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죠? 다만 살짝 앞에 머릿말인데 여러분 그냥 맨 앞에 머릿말이 있어요. 빨리 찾아보셨어요? 맨 머릿말의 맨 밑에서 뭐라 그러대요? 뭐가 옛날에 바뀌었다 하면서 밑에 셋째 줄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집중투표제가 개정되지 못한 아쉬움도 존재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게 집중 여러분 투표제인데 빨리 이건 개정이 됐대 안 됐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이건 어렵지만 아마 본 강의에서 한마디는 해드릴 것 같네요. 집중투표제가 안 바뀌었다는데 칠판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요. 집중투표제가 뭔지 저한테 설명해요. 집중투표제가 뭐야 여러분? 설명. 집중투표제. 자, 이런 단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런 거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어렵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5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상법에는 어마어마한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은 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얘기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조문 중에 주식회사 쪽에 대한 것만 중요 조문을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금이야. 근데 이거 읽는 것도 버거워요, 우리가. 이제 읽어나갈 거예요. 자, 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설립할 때는 그냥 법무사님만 찾아가면 돼. 알았죠? 법무사님한테 찾아갈 때 뭐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때 가야 될 일은 뭐야? 우리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또 목적을 만들어주고요. 둘째, 회사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상호를 갖고 가야 돼. 그래야 법무사님이 검색해서 상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셨죠? 봐봐. 지금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삼성전자 주식회사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상호를 만들어 가서 물어봐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드려서 이 상호는 쓸 수 있다 없다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뭐 할 거, 무슨 업을 할 거예요. 상호는 뭐예요? 우리가 할 때 또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니야. 어디다 본점을 하나 둬야 될 거 아니야. 본점은 어디다 할 거예요. 주소가 어디예요? 당연한 말 맨 마지막에 주주는 몇 명이고 몇 주로 할 거예요. 요것만 다 가면 여기 발기인 몰라 정관이고 이거 다 그냥 표준 정관이에요. 빨리 알았다 그래. 알았죠? 표준 정관이에요. 그냥 있어. 회사 이름만 쳐놓으면 그냥 정관 뚝 프린트하면 돼. 똑같아요. 표준 정관이에요. 알았죠? 똑같아요. 다만 그 표준 정관도 두 가지가 있다. 비상장과 상장.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게 코스닥과 코스피예요. 상장 쪽의 정관하고 비상장 정관은 달라. 알았죠? 여러분 칠판 빨리요. 삼성전자 정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정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관은 호적 등본이야. 우리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규정, 법규집이고. 빨리요. 정관 어떻게 하면 봐요? 못 보나? 자, 쓰기도 싫어. 여러분 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면 우리 상장법인들 재무제표 검색하는 거 다 아시죠? 맞죠? 거기서 시작할게요. 전자공시 시스템 딱 때리면 클릭하면 딱 뜨고 거기에 회사 이름에 삼성전자 딱 치고 맨 왼쪽에 정기공시 딱 누르면 쭉 뭐가 떠? 몇 칸이 떠? 여기에 사업보고서 딱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삼성전자가 띄워놓은 사업보고서가 뜨죠. 보통 3월 중순쯤에 띄워. 요새는 옛날엔 4월 2일 날 띄워. 빨리 띄워. 2022년 3월 며칠 날 삼성전자가 사업보고서를 띄운 게 그냥 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10몇 초면 들어가는 거야. 전자 이름 때리고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클릭하면 떴어.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서 잘라져 있어. 요 오른쪽이 사업보고서고 요 왼쪽에 재무제표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들을 클릭하면 전자가 만든 전자의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가 뜬다고. 근데 이렇게 칸이 있다며, 이거 써볼까? 이렇게 있다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열려. 여기에 감사보고서도 있고 맨 밑에 정관이 있어. 클릭하면 그냥 정관 프린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1분도 안 걸려. 아셨어? 삼성전자, 현대차 정관은 이렇게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숙제죠? 오늘 집에 가셔서 최소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정도 정관을 한번 프린트해봐. 기회 되면 읽어보고. 빨리 알았다 그래? 알았나요? 숙제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관은 코스닥, 코스피 정관과 비상장은 달라. 그러니까 법무사님 전산에 아예 표준 정관이 다 있어. 비상장. 알았죠? 사업 목적을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그 사업 목적을 정확히 쓰고 회사 본점 주소 이러니까 그냥 법무사님이 5분이면 만들어서 정관 줘. 됐을 거예요. 왜? 법인 설립하는데 뭐 돈 별로 안 받잖아. 겨우 해야 뭐 1, 200, 2, 300 받거든. 알았어요? 시간만 쏟으면 안 되잖아. 요렇게 정관인데 정관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야? 법이야 법. 그죠? 회사의 법입니다. 정관이. 그래서 정관에는 뭐라고 돼?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고 이런 걸 기재하고요. 기명날이날에 아무것도 보지 마 그냥. 우리 회사는 뭘로 할 거야? 이름이 뭐야? 몇 주 발행할 거야? 일주 액면이 얼마야? 몇 주 발행하는데 본점 어딨어? 회사 공고는 이런 거예요. 알았나요? 그냥 다 만들어줘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이 알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해했다 그죠? 상호가 뭘로 할래요? 주주가 몇 명이고요. 보통 주고요. 액면가 5,000원인데 몇 주 발행할 거고요. 본점 주소는 어디고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법무사가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읽어요. 당연하게 뭐야? 이 공고라는 건 그죠?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을 공고하죠. 그죠? 신문에 공고하죠. 이거는 원래 어디다? 여러분 정관에는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삼성전자 우리 회사의 공고는 중앙일보에 한다. 당연히 이렇게 되지. 오케이? 여러분 어디다 돼 있어요? 빨리 대답. 여러분은 어느 신문에다 공고하냐고 재무상태표. 어디다 해요? 환경, 매경, 중앙일보, 조선일보. 가장 기본이다. 그죠? 여러분, 칠판. 여러분 회사 정관을 최근에 본 적은 언제다? 아니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다. 빨리요. 여러분 회사 정관을 1조부터 끝까지 쭉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다. 보시란 얘기죠. 오늘 안 갖고 왔어 정관? 상법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회사 정관을 안 갖고 와? 그래? 이게 현재 여러분 그러면 현재 상황이구나. 그죠? 상법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회사 정관을 안 갖고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어찌할까? 기억해줘. 여러분 혹시 안작에 이제 온라인 보시는 분 1강 끝나면 이제 2강부터는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 회사 정관이 있어야 돼요. 회사 가서 정관 달라 그래요. 카피해서 갖고 있고요. 앉아 계신 분은 사무실이 가깝거든. 집에 갈 때 들려서 내일 올 때는 정관을 들고 들어와. 아니면 전화해서 택배로 보내달라 그래. 정관 없이 상법 수업을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정관이 옆에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다 공고를 했나를 보고요. 다만 나오죠. 뭐야? 전자적 방법. 저희 거래처들은 뭐라 그래? 다 요새는 그죠? 우리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다 공고합니다. 그게 써 있습니다. 그냥 빨리 알았다. 우리 알았죠? 여러분 어디다 했는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어쨌든 잘 해주세요. 잠깐만 하나 볼까요? 자, 어디 있나? 여기 있네. 110페이지. 110페이지 빨리요. 메뉴의 제4조 읽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아주 실적이 좋은 코스닥 기업의 실지 정관이에요. 써있죠. 홈페이지라도 혹시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한경에다 낸대잖아. 맞아요? 여러분도 알아놔야 돼요. 홈페이지에다 하는지 어느 신문에다 하는지 알았죠? 오케이. 나중에 그래서 이 실지 정관 하나 봐요. 돌아와요. 16페이지에 4항, 5항, 6항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화살표처럼 해서 정관에 대한 거는 제1장의 4번에 표준 정관을 참조하라고 써놨죠. 나중에 읽어보면 되죠. 실제 정관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91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해요. 여러분 주식의 종류와 수와 액면 주식일 때는 그죠? 이런 게 있네요. 자, 일단 읽으니까 앉아서 해야죠. 가요. 여러분 주식의 종류와 수라는 건요. 이게 보통주냐 우선주냐라는 걸 말하고요. 수는 몇 주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런 거. 여러분, 칠판 우선주 발행해 본 적 있다 없다? 우선주 해본 적 있다 없다? 우선주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디 회사 옮기기 어렵겠다? 우선주도 안 해봤으면. 그러면 전환상환 우선주도 안 해봤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어디 회사 옮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회사 임원이면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나 과장으로 어플라이하면 한마디 물어볼 거야. 전환상환 우선주 회계처리 세무조정들 실무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돌아가세요 그럴 거야. 안 뽑을 거니까. 다시요. 전환상환 우선주 안 해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눈 뜨고 일어나면 다 전환상환 우선주예요. 모든 기업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다 전환상환 우선주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잘 오셨네 그러면. 아마 가르쳐드릴 모양 같다 맞나요? 가르쳐드릴 것 같네요. 전환상환 우선주를요. 기가 막힌 거 배우시겠군요. 하여튼 한 1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하나 할 정도로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다 전환상환 우선주. 칠판 이유가 있겠죠. 전환상환 우선주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배우고 가세요. 이제까지 모르는 건 어떡해. 2호에 보면 여러분 액면 주식이고 여러분 대답. 여러분 무액면 주식 없다고 그렇게 빨리 없죠? 여러분 다 액면입니다. 이해해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실제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냥 액면인데 외국은 다 무액면 주식이에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보수적인 게 있어서 액면이고요. 여러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액면이 거의 다 5,000원일 거고요. 나중에 하지만 액면이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요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지. 대답. 여러분 회사 액면은 얼마? 빨리 얼마? 5,000원, 1,000원, 만원, 500원. 그럼 맞춰줘. 우리나라 액면이 100원인 회사가 2개가 있대. 어디에? 어디야? 100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여기는 100원.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다니까 그렇죠? 이건 그렇죠? 여러분요. 발행을 할 때 여러분 빨리 처음부터 할증 발행이 된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할증 발행이 돼. 1주는 액면이 5,000원인데 처음 설립할 때부터 1주당 100만 원이 돼.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현금 100만 원, 자본금 5,000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99만 5천원. 여러분, 설립 때부터 주발초가 뜰 수 있다고. 증제할 때만 뜨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대답. 여러분,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간 회사가 어디야? 어디야? LG 에너지 솔루션. 맞죠? 어떻게 뛰었는지 아나?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 경우에 물적 분할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이건 심각성을 넘어가는 얘기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띄워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드는 건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 참조로 알아들으니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자산은 7조고 부채는 1조였어요. 이게 절로 가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자산과 부채가 됐다. 이해하셨어? 이럴 때 대답. LG에너지 솔루션이 저쪽에 7조 1조 장부가로 받았을까? 실제로 시가로 자산 부채를 띄웠을까? 빨리요. 동영상 보시는 분 화면 저 보고 계시죠? 저랑 수업 안 하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떠들 때 저 안 보시는 분들 알아서 가세요. 나중에 알아서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낼 때 큰 돈 안 들이셨을 테니까. 그렇죠?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보고 떠들 때 여러분도 저를 봅니다. 아셨습니까? 책 보시는 분들 집에 가서 편히 보십시오. 편히 보십시오. 편하게 보십시오. 책 잘 써 있습니다. 책만 읽으셔도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굳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저는 저랑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고 저랑 대화를 하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겁니까? 너는 떠들어라. 내가 어떻게 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임마 이러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과 수업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해하셨습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들어갔잖아. LG화학에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 것 정도 다 알죠? 이걸 물적 분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보나마나 뒤에다 나온다고요. 한번 첫째 시간이라 여러 가지를 한번 던져보는 거야 지금. 회계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저기는 장부가가 7조잖아. 시가가 7조가 아닐 거잖아. 20조도 있을 거고 그죠? 이걸 시가로 평가를 해서 자산부채를 띄웠을까? LG화학의 장부가로 자산부채를 띄웠을까? 신설법인이. 이걸 대답하는 게 회계고요. 이걸 대답 못하시면 여러분은 회계를 못하시는 거고요. 장부가로 띄웁니다. 장부가로. 그럼 대답. 자산이 몇 조라고요? 빨리 몇 조라고요? 부채는요? 그럼 자본이 얼마야? 자본금은 1,000억, 주발초 6조 9천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죠?
설립할 때부터도 할증으로 들어가. 6조를 다 자본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본금이 적었죠? 그리고 이번에 작년인가에 상장했던 겁니다. 지금 고전하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모르겠네 내가 주식은. 그죠? 처음에 많이 부러워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이 그게 우리사주조합이거든요. 조합원들이 3억 정도, 4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3, 4억 돈 없잖아. 그러니까 다 대출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싸게 받았다고 시가보다. 우리사주조합은 싸게 받거든. 근데 그게 아마 받은 금액보다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그죠? 아시죠? 우리 사주 조합원들은 1년 이상 못 팔아요, 주식을요. 이럴 때 폭락을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땐 그래도 부러웠죠? 부러웠잖아. 왜? 이 사람들이 받은 금액보다 신주 발행할 때 공모가가 거의 2배였단 말이야. 근데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결론, 신주 발행할 때도 할증 발행이 됩니다. 됐죠? 무행면은 없고요. 292조. 이런 거 보지 마. 뭐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증한다 뭐 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 뭐 이런 건 알아서 법무사님이 해드리는 거야.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을 받을 거고 여러분.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뭐야? 공증 안 해도 된대잖아. 그렇지 않아?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 다시 주식으로 가 이제. 329조. 여러분 빨리요. 292조인데 329조면 요 사이에 있는 조문들은 뭐야?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안 띄워놨다 그 뜻이야. 이해해요? 자, 자본금의 구성 여러분 빨리요. 1, 2, 3, 4, 5, 10초 안에 다 읽으세요. 10초 끝. 여러분이랑 우리가 아까 말했네요. 우리나라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한 회사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랑을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액면 주식은 균일하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놈은 5,000원, 어떤 놈은 1,000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다 5,000원, 100원, 만원이죠. 자, 3번. 1조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니까 보통 얼마?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우리나라 기업은 거의 5개 중에 하나고요. 아마 5,000원이 아마 99% 이상은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렇죠? 됐고요. 다음에 4. 정관으로 정하면 또 이런 거 하지 마. 무액면 이런 거 보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죠? 다만 5항에 4항의 경우에는 뭐 440조인데 한번 가보지 뭐 440조가 뭐래? 뒤에 가서 한번 보지 뭐야 440조가. 안 나오는데 441조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없다 그죠?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안 봐도 되겠네. 자, 7번. 어저께도 또 하는데 저희 아들이 말이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이제 작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든요. 이제 다른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어느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형 밑에 가서 같이 일을 해요. 월급 받고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의 대리였는데 뭐 그래요. 큰 뜻을 품었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거기가 요식업이에요. 먹는 식당인데 실제로는 그 젊은 친구예요. 사장들이. 그런데 부부가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석권학권 맞고요.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1인당 식사 가격이 25만 원이니까 비싸죠. 근데 그게 보통 석 달 이내 자리가 없어요. 다 예약이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과 돈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참 부럽죠? 난 언제 가서 먹어보나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 사장이 우리 아들보다 1살이 많은데 여자 사장은 3살이 많은데 만나면 뭐라 그래요? 맨날 이러죠. 부모는 자식을 둔 죄인입니다. 그냥 그저 한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밖에 제가 못하잖아. 동의하시겠죠? 그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설령 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겠죠. 잘 나가는 집이니까. 그래서 큰 꿈을 꾸고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펀딩이 들어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출자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라라는 얘기예요. 주식회사를. 몇 억을 쏴주겠대요. 여러분, 웃기죠? 주주가 근데 또 쏴준다라는 사람이 4명이야. 아우, 짜증나. 근데 저한테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흔히 말하는 재벌가 아들들이라는 거죠. 3세들이라는 얘기야. 2, 3세들. 그런데 야, 이 친구들 웃기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웃기죠. 이 사장한테 야, 우리가 쏴주는데 너 잘해라. 웃기는지 않아? 지분율이 5대5야. 얘네가 50%고 자기네 4명이 50%를 가져야 되겠대요. 걔네가 야, 하지마. 여러분, 5대5라는 건 동업이에요.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요. 그리고요. 이런 펀딩은 없는 거예요. 돈을 찔러 넣어주는 쪽에서 50% 지분을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하지마 그랬더니 하고 싶대요. 이유가 있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네요. 네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아들과 똑같으니까 네가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을 베팅했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근데 웃기잖아. 얘더러 투자계약서를 써오라는 거야. 이해돼요? 얘는 밥 만드는 애인데 얘더러 대기업의 오너가 다 오너들이야. 이놈들이 얘한테 네가 투자계약서를 써와봐. 한번 던져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얘 뒤에 이양수가 있는 걸 몰랐겠지. 내가 또 아들 일이니까 내가 이게 참 이게 지난주인데 말이야. 내가 강의도 쬐어. 강의도 폐강시키고 안 간다 하나. 사무실 가서 아침부터 내립다 투자계약서들 뭘 쓰고요. 그렇죠? 써서 그 사장 불러다가 설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저께 이제 컨펌들이 오고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써야 돼. 내가 어떻게 썼을까? 경영권을 타치하지 마. 경영권 행사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배당은 어떻게 줘? 나중에 니네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써서 주고요. 다행히 어저께 컨펌이 왔는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다 오케이 하겠다고 왔네요.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를 직접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증자잖아. 이게 제3자 배정이라는 거야. 그러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요. 기존 주주가 증자를 안 하니까 먼저 이 두 부부가 그죠? 자본금을 3천만 원으로요. 액면가 5천 원, 6천 주로 남편이 60%, 부인이 40%로 자본금 3천만 원짜리로 회사를 만들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 배정으로 돈이 몇 억이 꼽히니까 그죠? 보통 액면가 대비 한 20배 정도로 돈이 들어와요. 5천 원에 20배면 거의 1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할증이 돼서 근데 어쨌든 이쪽이 원하는 게 뭐야? 50%를 달래잖아. 50% 맞춰주고 할증이 되면 회계가 이제 자본금하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똑같이 3천 주발초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증자 등기를 치면 그죠? 자본금은 6천, 발행 주식수는 뭐야? 12,000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자 5대5로 가자.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아니면 변호사가 썼겠고요. 변호사 쓰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이게 이런 건요. 샘플이 잘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야. 다 달라. 알았죠? 여러분의 노하우로 그냥 하나하나 1조, 2조, 3조, 4조로 만들어드리고 내년 상법체계는 그 투자계약서도 하나 여기다 샘플로 넣어드리려고 그래. 그죠? 하나 여러분 뭐 봐도 좋지 않겠어? 그지? 샘플 하나 갖고 있으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자, 329조의 여러분 자 시작. 이거 5초만 읽으세요. 끝. 분할은 여러분 분할은 액면가가 5,000원인 법인이 이걸 1,000원으로 그럼 뭐야 기존 주주 한 주당 5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분할이고요. 빨리요. 434조는 있을 거야.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특별결의라고 써있죠? 맞나요? 주주총회라는데, 그죠? 참석 주주의 몇 프로가 찬성해야 되고요. 3분의 2가 찬성하고 이게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 게 특별결의입니다. 외워놔도 돼요. 434조는 특별결의를 칭하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분할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이 100원으로 분할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했다는 경우고요. 다시 넘어와요. 뭐 시간 걸려요. 330조. 여러분 빨리 이것도 10초 읽고요. 417조 쫓아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가세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 이하로는 발행할 수 없다라고 써있죠? 맞죠? 다만 417조 빨리 읽어야 돼요. 417조. 또 뭐야? 그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로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빨리 칠판 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지금 망해가 거의 거덜났어. 근데 회사 밸류가 지금 액면가 5,000원인데 밸류가 한 1,000원도 안 나와. 근데 기존 주주대로 다시 5,000원으로 증자하라면 누가 증자래? 망해가는 회사에. 맞나? 이러면 조그만 금액이라도 못 모으잖아. 이럴 때 정말 주총 특별결의와 법원에 따라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전 올해로 회계사가 40년 정도 했죠. 만 39년을 한 회계사인데 이제까지 제가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놔야지. 도저히 회사가 결손이 많아서 액면으로는 주주들에게 증자가 안 될 때 조금이라도 주주에게 돈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돼?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액면 이하, 그죠? 5,000원짜리를 1,000원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 적은 없다고요. 알았어요? 알아놨고요. 또 가요. 331조 5초 읽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좋은 이유는 뭐죠? 주주는 내가 낸 돈만 띄면 되죠. 망해도. 그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을 주주가 책임지지 않죠. 이게 그 유한 책임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조문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회사 중에 여러분 들어봤죠?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망하면 뭐 채무든 세금이든 그 무한책임사원 그 사람이 다 져요. 그건 무한책임이야.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에요. 여러분 대답 이런 말 들어봤죠?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이런 말들은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무한책임사원은 뭐라고 부르고 유한책임사원은 뭐라고 불러요? 유한부터 알려줄까? Limited Partner, LP. 그 무한책임사원은 General Partner, GP라고 불러요. 이런 거 설마 오늘 처음 듣진 않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죠? 알아놔요. 주식회사는 외조와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됐나요? 이게 그 유명한 조문이고요. 335조 빠른 속도로 10초 안에 또 읽어요. 실패? 여러분은 이 조항을 진짜 상법을 거의 처음 배우시는 분은 정말 어렵죠? 자, 슬슬 쉬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한번 또 일어나 보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주인데, 그죠? 그 주식을 남한테 파는데 제약이 있을 수 없잖아. 맞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팔면 파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회 승인 없으면 못 판다고 돼 있죠. 어떨 때는? 어떨 때 정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관에. 에? 정관에 우리 회사 주주는 네 마음대로 주식을 못 팔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만 팔아. 이 문구가 정관에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대로 못 팔아. 이거는 워낙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술이 무장되어 있는 회사라서 주주가 바뀌면 그 주주가 회사 장부들을 보기 때문에 기술을 빼갈 수 있어서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 이 조항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야. 대답. 여러분 회사 정관에는 이 문구가 있어 없어? 웬만하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 다 같이 이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빨리 봐야죠. 자, 봐. 여러분이 이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주야. 내가 우리 회사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야, 나 이거 누구한테 팔라는데 이사회 승인해봐. 제가 뭐라고 그래? 안 돼. 쟤는 우리 회사 기밀을 빼갈 것 같아. 안 돼. 그럼 여러분 못 팔지?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회사한테. 이 새끼 웃긴 놈이네 회사. 이 새끼야 그러면 네가 사 임마. 이럴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이 주주인데 남한테 못 팔라고 그러면 회사 임마 네가 사 임마. 이게 하나의 자기 주식이다. 이게 자기 주식이다. 여러분이 모르는 또 하나의 자기 주식이 이거야. 이해했어요? 회사가 여러분 주식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못 팔게 했으니까. 그럼 내가 금액은 어떻게 할 건데? 금액은 어떻게 할 건데? 금액은 회사가 살려면 금액이 결정돼야 될 거 아니야. 보나마나 여러분은 비싸게 팔 거라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못 샀다고 그러지. 여러분 기억해. 상법에는 이런 돈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얼마로 사고 판다? 없어. 항법이 이게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싸우지. 합의가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법원으로 가겠지. 그럼 법원에서 판정해 주겠지. 아, 야, 너 와봐. 너 얼마 팔고 싶니? 8만 원이요. 회사 넌 6만 원이요. 아, 자식들 싸우고 지랄이야. 야, 합의해 임마. 절반 하자. 7만 원. 콜? 네. 이러면 끝난 거야. 여기서 느껴봐. 여러분 기가 막히다. 빨리 말해봐. 어떻게 이게 악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아는 자기 주식이라는 건 이거죠. 어떤 법적 절차를 받아, 그죠? 오너의 주식들을 회사한테 팔 때 나중에 징그럽게 배우지만 여러분은 비상장은 상속세법상 평가 금액으로 회사가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실제로 내가 대주주인데 내 건데 여러분이 내 친구야.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 회사의 주주로 올라가 있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이게 명의신탁이야.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면 박 터지게 세금을 얻어맞는단 말이야. 이해돼? 얘기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알면 죽어.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자꾸 좋아져. 얘는 여러분이야. 여러분은 가끔 나랑 술 먹으면 이거 내 거지 자꾸 이러네? 그럼 난 잠 못 자지? 그지? 내 건데 여러분 술만 먹으면 내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나 합의서 받아놨다? 내 거라고? 그거 별 효용없다 나중에 되면? 이해돼? 오라? 맨날 보면 주식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나를 압박해. 잠을 못 자. 그럼 맨날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가 여러분 명의신탁된 주식을 사. 자기 주식이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간 돈을 여러분은 몰래 열심히 옳게 해서 나한테 줘야지.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다만 이때 여러분
조금 수고비 안 주면 난리 나겠지. 국세청에 가서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회사가 명의신탁된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대주주가 아닌 일반 어떤 사람의 주식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건 우리가 다 배울 거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금액이 상속세 평가로 하라고 배운다고. 상속세 평가로. 이해했어? 상속세 평가로. 그런데 상속세 평가가 봐봐. 1주가 5천 원인데 5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회사가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나간 돈을 또 이쪽은 뭐야?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세금도 내고 나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야? 상속세 평가는 5만 원인데 한 2, 3만 원 정도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양도세 내는 것도 적고 나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겠지. 평가 금액이 문제지. 이럴 때 이 조문을 딱 때리는 거야. 정관의 주식을 팔면 이사회 승인이다. 여러분 나한테 올려. 난 안 돼. 야, 엄마, 네가 팔았나 넘겨봐. 18페이지 쫙 써 있잖아 이게. 양도 승인을 청구하고 지정하고 매도 청구권이고 있잖아. 이게 야 회사야 네가 내가 못 팔게 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대든 네가 사야 되잖아. 맨 밑에 335조에 뭐라고 돼 있어. 매도 가격은 주주와 매도 청구인 간의 협의라고 돼 있잖아. 맞아? 협의잖아. 칠판 빨리요. 여러분은 빨리 얼마라고 주장하고 여러분은 그냥 한 4만 원. 나는 2만 원 이렇게 해놓고 다 우리 짜고 치는 거야 지금. 짜고 치는 거라고. 짜고 쳤다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서 법원으로 가. 아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지랄이야 이거. 4만 원. 야 3만 원 콜? 우리는 네. 그럼 법원에서 얼마로 결정해 줬어? 3만 원이죠. 상속세 평가 금액은 얼마인데? 5만 원이죠. 나중에 배워. 상속세 평가가 원래 시가야. 시가보다 싸게 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3만 원으로 결정해 줬지. 그럼 이것도 또한 시가야.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참 이런 비법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다만 대답. 정관에 있어야죠. 대답. 아까 여러분 회사 정관에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죠. 칠판. 정관 공증해? 여러분 정관 자주 바꿔. 정관 공증했냐고 묻잖아. 공증했어? 모르냐? 빨리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회사 정관은 때때로 바뀌었을 거야. 맞아? 그때마다 공증했냐고. 안 했다고 그래 빨리. 안 했지? 그럼 지금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여서 못 판다는 문구가 없지? 그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좀 집어넣어. 다시 만들어. 그리고 뭐 아주 옛날부터 우리 정관에는 그 문구가 있었던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오케이? 정관에 있지? 우리한테 양도 청구했고 못해. 갈등이 있는 걸로 해서 법원에 가서 상식법 평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받고 그 금액으로 회사가 명의신탁된 주식들을 인수하는 거야. 양도세도 적고 회사는 결국 내 거니까 많은 돈이 안 나가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데. 대답. 좀 멋있었어? 괜찮았어? 근데 내가 근데 봐봐. 이걸 국세청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거 환장했어. 그럼 공무원들이 대본에 뭐라 그럴까, 이제? 법원의 판결로 이런 식으로 상직법보다 낮은 거 되면 뭐라 그러지, 이제부터? 여러분 한 말 빨리. 마이크. 그 정관을 문서감식해야 되겠군요. 문서감식해서 국세청에는 문서감식반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만들어 놓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한 거죠. 이번에 만든 종이가 다 나와요. 그대로 걸려요. 요거 모르셨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말이 나오면
공무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수사 드라마도 아니고 문서 감식이 웬 말이십니까 이게 지금. 그쵸? 우리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농담 반 진담 반 넘기셔야죠. 진짜 문서 감식 들어갑니다. 지금 국세청이 여러분도 배우지만 여러 번 지금 코너에 몰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서 감식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빨리요. 첫째 시간을 아주 즐겁게 한번 했어요. 대답. 재밌으셨어요?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법 읽고 요 문구들을 설명해 주고요. 그럼 한 7, 8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 내용을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회계나 세법은요. 법인세도 나오고요. 소득세도 나오고요. 증여세도 나와요. 대답. 이 세 개 세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법인세, 상도소득세, 증여세 중에. 압도적으로 증여세입니다. 압도적으로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여세를 원 없이 배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씨 상법 가르친다면서 증여세만 가르친대. 노노노노노노. 제가 가르쳐드리는 증여는 상법과 관련된 주식들과 관련된 증여죠.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증여는 저 별로 안 다뤄. 그건 다른 회계사 세무사한테 배우시고요. 주식회사와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이런 증여들만 가르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 강의는 완주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도움됩니다.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앉아 계신 분 언제든지 물으러 주셔도 됩니다. 알았죠? 화장실은요, 여성 동지들 2, 3, 4층에 있습니다. 2층만 주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점심은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70분 드립니다. 첫 시간이라 10분 정도 더 다음에 좀 줄여요. 10분 쉬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